네, 우리가 설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보길 원하는 것은 어제 있었던 FOMC가 될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분 동안 진행됐던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5차례나 이어가면서 금리 동결이긴 하지만 매파적인 금리 동결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어제 그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The economy is strong,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cooled from their formerly overheated state and remain solid.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longer-run goal, though it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I'm not going to have any response or comment whatsoever on what the president said. It's not appropriate for me to do so. The public should be confident that we will continue to do our work as we always have, focusing on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goals and really keeping our heads down and doing our work, and that's how we best serve the public. I think where the committee is very much in the mode of waiting to see what policies are enacted.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with tariffs, with immigration, with fiscal policy, and with regulatory policy. We're only just beginning to see, actually are not really beginning to see much, and I think we need to let those policies be articulated before we can even begin to make a plausible assessment of what their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will be. So we're going to be watching carefully, and as we always do, this is no different than any other set of policy changes at the beginning of an administration. We'll patiently watch and understand, and kind of not be in a hurry to get to a place of understanding what our policy response should be until we see how it plays out. 이번 매파적 동결은 예상보다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지난해 9월부터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린 데 따른 정책 효과를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또 이민 정책 여파의 불확실성도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유가가 하락하면 금리 인하를 즉시 요구하겠다라고 연준을 압박했던 게 화제가 되면서 이날 기자회견 때도 관련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요구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이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겠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작년 4분기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덜 성장한 것으로 간밤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미국 경제가 탄탄한 건 굳건한 소비 덕분이었는데 이 개인 소비가 전기 대비 4.2% 늘어나면서 전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부 지출도 3.2% 증가하면서 견고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도 했고요. 반면 민간 투자는 5.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발표됐던 고용 지표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수정치 대비해서 16,000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치보다도 적은 수치가 확인이 됐고 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어들면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진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연준은 노동시장을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은 계속해서 여러 외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표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0%로 여전히 강한 금리 동결 기조가 시장에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유럽
유럽 쪽의 상황을 확인을 해보시면 유럽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4회 연속 인하하는 것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럽 쪽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3.15%에서 연 2.9%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네요. 일단 동결 금리 동결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빅테크들의 실적과 추가적인 경제 지표로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이 충격을 가했던 딥시크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 전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불거졌던 이슈로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크게 변동성을 키웠던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딥시크가 AI 산업을 충격에 빠뜨린 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서방 국가들의 견제는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쇼크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도 AI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날 실적 발표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모두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점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혜를 받아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설계 업체인 브로드컴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브로드컴은 메타의 AI 투자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기술에 장기적으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메타는 AI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자체 개발한 MTIA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칩은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또 소프트뱅크가 첫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최대 250억 달러까지 투자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브로드컴의 추가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지난해 12월 두 곳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서 차세대 AI 칩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그중 한 곳이 오픈 AI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월가에서는 원전 관련주의 하락이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딥시크 입슈로 인해서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원전 관련주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되려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이었고요. AI는 향후 원전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전 에너지주에 대한 장기적인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간밤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충격을 기회로 가져가자라는 의견이 시장에는 분분한 가운데 동시에 딥시크를 향한 견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는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 AI의 독점 모델을 무단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딥시크의 출연을 놓고 이렇게 미국 기업과 국가만 바쁜 것은 아닙니다. 유럽 쪽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유럽의 각국 정부도 딥시크의 정보 보호나 안보 측면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패권을 놓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되는 모습들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빅테크의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AI 부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한 애플이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월가에서는 부정의 시각과 또 긍정의 시각이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예상되고 있는 애플의 지난 12월, 지난 4분기의 주당 순이익은 2.36달러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2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베어드 같은 경우는 애플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AI 투자에 덜 노출된 점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은 소비자 대면 제품의 선도적인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아도 생성형 AI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AI 투자 부진이 오히려 강점과 기회로 부각됐던 딥시크 사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딥시크 사태로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들이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일 때 애플은 홀로 상승하면서 AI에 크게 투자하지 않았던 게 되려 호재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AI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애플에서 잠시 물러설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오펜하이머의 분석가들은 애플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아이폰 판매 전망이 약하고 AI 혁신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이렇게 낮추기도 했습니다. 일단 26년도 회계연도에 아이폰 교체 주기가 예상보다 느려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 기간 동안 출하량 증가율이 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치가 나왔고요. 또 중국에서 현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또한 애플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기 기기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을 놓고는 가속화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강하게 애플의 주가 그리고 미래 전망에는 부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애플을 다루고 있는 48명의 애널리스트 중 31명만이 강력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매수에는 13명이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매도 또는 강력 매도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플의 실적이 전해지는 대로 또 저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반등을 이어갔던 기업이 있으니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컨퍼런스 콜 때 일론 머스크 CEO의 여러 발언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되면서 간밤 테슬라는 다시 한번 웃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어닝 미스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약간 아쉬운 모습은 확인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매출은 25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3달러를 기록하면서 매출과 EPS 모두 월가의 평균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보였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도 자동차 부분의 매출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 감소했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3%나 줄어들었는데 전기차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캐즘 현상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출시 일정과 규제 당국 승인 일정을 언급한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오늘은 급반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이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오는 6월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는 코멘트가 시장에는 큰 기대감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사람들이 호출 서비스에 자기 차량을 또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머스크는 이 FSD 택시 서비스를 놓고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또 이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로보택시 전용으로 개발 중인 신차 사이버캡의 양산이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대로 오는 26년부터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만약 로보택시가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5년 안에 테슬라의 시총은 15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와 관련된 코멘트도 내놨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옵티머스를 약 1,000대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 로봇들이 유용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이 테슬라만큼 현실 세계에서 AI를 잘하는 회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가 1위인데 2위는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라면서 자신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은 테슬라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는데요. 이 4분기 테슬라의 실적이 자동차에서 AI와 로봇 공학까지 고도로 다각화된 플레이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아직도 상당수가 테슬라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430달러 선을 유지했고요. UBS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226달러였는데 이번에 259달러까지 상향 조정했고 다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30%나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당장의 실적은 부진하지만 올 한 해가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는 만큼 오히려 투자자들은 기대감으로 더 반응을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챙겨보시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도 간밤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해내는 모습을 보였죠.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 테슬라의 실적이 되려 비트코인에게는 강한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앞으로 은행들 쪽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도록 우리가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코멘트를 내놨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웠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실적 그 안에서도 영업이익이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비트코인 덕분이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면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주면서 영업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쉬어가는 동안 정말 많은 이슈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시장은 어떤 부분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해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